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때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기 직전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왔다는 군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이 관련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전남 지역 대학가에 붙었습니다. 광주 경실련이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39주년을 맞았지만 집단 발포 명령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발포 전 군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씨가 집단 발포 직전에 헬기로 광주에 왔었다는 군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육군본부 작전교육참모부의 작전 상황 일지에 기록된 항공기 지원 내역입니다. 1980년 5월 21일 기동용 헬기 UH-1H로 특전사령관 외 2명이 오전 8시부터 10시 20분까지 헬기를 이용해 광주로 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특전사령관은 전두환, 노태우와 함께 12.12 군사반란의 핵심 인물인 정호용. 정 씨는 광주 현지 지휘관에게 계엄군을 배속시켜 자신에겐 지휘권이 전혀 없었고 집단 발포 당일에도 광주에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집단 발포 직전 광주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군 문서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네, 간 적은 있어요. 여러 번 갔어요. 전부 다 있는데 가서 한번 내다보고 그냥 돌아가는 이야기 좀 들어보고. 광주에 주둔했던 최세창 3공수 여단장도 검찰 조사에서 집단 발포 당일 정호용 씨와 광주에서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광주에 왔던 시간 전교사에서 위협 사격을 결정한 회의가 있었다고도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정교사 사무실에서 최세창, 최웅, 신우식 이런 공수 여단장들하고 정호용 씨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을 개연성들이 아주 크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그 발포 명령과 직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도청 앞 집단 발포 직전 전두환 씨가 수장으로 있던 보안사에서 보안 요원 3명이 헬기로 광주에 왔다는 군 문서도 함께 주목할 만합니다. 헬기로 이동했다면 고위급이라는 건데 과연 누구였고 왜 광주에 왔을까? 그가 전두환이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헬기가 오갔던 광주 전투비행장에 주둔한 미 공군 전투비행대대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광주에 대해 무엇도 말하고 싶지 않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에 따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서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 광주시청의 직원을 파견해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은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 성격입니다. 감사원의 자료 수집은 광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벚꽃도 이렇게 만개해가는데 아직 봄바람이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3.3도로 쌀쌀하게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잘 막아줄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꽃샘추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고요. 이후로는 더 따뜻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추위 덕에 공기는 깨끗합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현재 광주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지 걱정도 없는 가운데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구름도 거의 없는 가운데 깨끗한 하늘 종일 마주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건조함은 더해갑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대학가에서 김정은 서신이라는 제목의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단체는 전대협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80년대 활동했던 대학생 대표자 연합체와는 다른 보수 성향의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대학교 게시판입니다. 가로 55cm, 세로 80cm 크기의 대자보 2장이 붙어 있습니다.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남 지역 8개 대학 9개소에서도 똑같은 대자보가 발견돼 경찰이 수거했습니다. 우리 게시판 붙일 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사람도 없고 저희는 몰랐습니다. 전대협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작성돼 있는 대자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전국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전국 대학가에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으며 목포의 한 대학에서 시민 신고로 처음 발견됐습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전부 다 이런 같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전대협 페이스북에다가 진짜 공지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전부 다 대자보도 띄워놨고. 경찰은 새벽 시간대 대자보가 부착된 것으로 보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 표현물 부착 혐의는 없어 보이지만 경범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 교육감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어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기초학력 대응책은 학생들을 시험의 굴레에 빠뜨리려는 정책이라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다른 교육감들도 다들 우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18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전반적인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해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년에도 그것에 광주경실련이 광주복지재단 대표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신일석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관련 논문이 한 편도 없고 교통법규를 수십여 차례 위반하는 등 시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일색인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거수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인사청문특위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늘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광주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임업 종사자와 어민들에게까지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수당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결정했고 강진군도 농민수당과 비슷한 경영안전자금을 쌀 농가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했습니다. 화순군과 부여, 봉화군 등 다른 농촌 지자체도 농민수당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군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농어가 수당을 전국에서 처음 지급하기로 하고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상에는 축산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도 포함돼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8천여 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농어가의 한 분기에 30만 원, 1년에 모두 120만 원을 올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어려운 농업, 농촌 그리고 전 임업인들이 최소한의 생계 수단과 그리고 이 농어가 수당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을 꾀하고자 합니다. 농어가 수당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농어가 수당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농어가 수당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96억 원. 순수 군비로만 채워야 하는데 한편 군의 자체 수입은 연간 200억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 절반가량을 농어가 수당에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편 군은 보통 교부세 증가분과 자동차 렌트카 관련 교부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낮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수당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쌀 생산 비용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2018년산 쌀 생산비는 1000제곱미터당 82만 4천 원으로 전북과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보다는 2만 8천 원이 많았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노동비와 농약, 비료 구입비 등의 직접 생산비가 64%를, 토지 비용을 포함한 간접 생산비가 36%를 차지했습니다. 취약계층의 무상 의료를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광주 빛고울 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은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생을 마감하고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과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무상 의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여론 수렴 차원에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진행은 지지부진한 곳이 많습니다. 해당 부지가 방치되면서 슬럼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광주 지역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느 정도쯤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광주시청 자료에 따르면요. 현재 우리 지역에는 총 재개발 26개 구역, 그리고 재건축 14개 구역으로 완공된 거 뺀 수치입니다. 이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최종 인가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취득한 재개발 구역은 학동 4구역을 포함한 총 9개 구역이고요. 재건축 구역은 염주 주공단지를 포함한 6개 구역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네. 전체적인 세대 규모는 약 4만여 가구 정도로 전체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들 중에서 개발이 지지부진한 곳이 있다고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게 긴 시간을 지금 요하는 도시정비 사업이라 중간중간에 굉장히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최근에 아마 아실 겁니다. 염주주공 재건축 구역의 조합장께서 지금 현재 임시총회 조합원들의 과반 결의를 통과해서 해임이 된 사례도 보듯이 이런 안 좋은 사례들도 있고요. 반대로 또 좋은 사례를 들자면 학동 4구역처럼 조합장이 임기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어서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전체에 좀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뭐 이쪽은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다가 결국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조합의 이제 전문성 부재와 행정 인허가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학동 2구역과 일부 이제 재건축 구역이 직권으로 지금 해제가 된 사례를 보듯이 결국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인데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문제들이 결과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요. 현재 지금 너무나 많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개발이 이렇게 기약 없이 미뤄지면 주민들 피해가 일단 가장 크고요. 그 일대가 슬럼화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부작용을 좀 막아야 될 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통상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으로 보면은 8년에서 12년, 15년 된 사업장들이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업장들인데요. 당연히 도심 슬럼화도 되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시의회가 이게 도시정비법의 사각지대입니다. 분명히 이러면 시의회 조례로서 좀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시간이 긴 이유는 결국 최종적으로 보면은 조합원들 피해입니다. 이주비 보상이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요. 서울 송파구나 부산의 사례를 굳이 예를 들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최근에는 대응하고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광주 지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개발 재건축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된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우리 지역 주택 시장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광천동 재개발 지역이나 신가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통상 5,000세대, 6,000세대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대규모 단지입니다. 네. 1년 공급량이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물량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의 주택 공급량과 맞물리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초과 공급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시장에 이러한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면밀히 어떤 공급량을 좀 체크를 해서 네. 인허가 기관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전체적으로 인허가를 좀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시장에 충격이 없이 준공 물량을 좀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컨트롤 기능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해마다 좀 논의를 좀 해봐야지 정확한 어떤 영향 평가가 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이나 그 마을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행정기관이 좀 애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한낮에 만취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는 것을 시민들이 발견해 저지시켰습니다. 그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4시 광주 도심의 꽉 막힌 도로를 승합차 한 대가 비틀비틀 내려옵니다. 앞 차량이 출발해도 꼼짝 않던 승합차는 뭔가 이상하다 여긴 시민들이 접근하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운전석에 60대 남성이 눈을 감고 있는 걸 본 시민들은 비상 상황임을 직감하고 누구랄 것 없이 차량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한 시민은 운전석 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다른 시민은 반대편으로 뛰어가 조수석에 올라탄 뒤 자동차 열쇠를 뽑아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어디가 아프신다던가 일단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조수석에 저가 타가지고 이제 차를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키를 뽑았는데 이제 그때 수냄새로 이제 운전자는 63살 송모 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이미 1km 정도 차를 몬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보다 2배 높은 0.214%였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당한 송 씨는 달아나려 했지만 시민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송 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그 상가 건물 계단실에 그 음주 만취자를 가둬놓고 유리문을 막은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착해가지고 그 만취 운전자를 거리 밖으로 이제 같이 나왔죠. 송 씨를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술이 깬 송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더 큰 사고를 막아준 아들뻘 대학생과 시민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일어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상인들이 소방서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광주 동부소방서는 대인시장 화재 초기 진화에 나선 김영주 씨와 장귀님, 문필숙 씨 등 상인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상인들은 지난달 5일 대인시장 식료품 상점에서 불이 나자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꺼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기총으로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47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0일 오후 3시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공기총을 쏘고 47살 고모 씨의 승용차 앞범퍼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수련 면허를 갖고 있는 박 씨는 까치를 잡기 위해 총을 쐈는데 잘못 날아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을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타격은 부진에 빠져 있고 믿었던 선발 마운드도 불안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첫 연승에 도전했던 지난달 28일 한화전. 풀카운트 피치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우측을 향합니다. 멀리 갑니다. 1타점, 2타점, 3타점, 당장 넘습니다. 이 홈런을 시작으로 홈런 3방이 한 경기에서 터졌습니다. 주자 스타트 때렸습니다. 해주는 바이크를 타고 높게 갑니다. 담장 쪽, 담장 그대로 남았습니다.
기아가 홈런을 치면 경기에서도 이겼지만 시즌 개막 이후 8경기에서 홈런포가 터진 날은 이틀뿐이었습니다. 팀 홈런 개수는 4개로 롯데의 키움과 함께 공동 꼴찌. 팀 타율이 2할 3푼 4리로 8위에 머문 가운데 홈런도 침묵한 날이 많았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 투수들이 불안했습니다. 믿었던 에이스마저 2패째를 당했습니다. KT 위즈가 5회 만에 3득점, 양현종을 공략.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당 평균 자책점은 5.53으로 10개 팀 가운데 9위. 승리를 챙긴 선발 투수는 윌랜드 선수 1명뿐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속에 투타 모두 출발이 불안하지만 타석에서는 이명기, 마운드에서는 하준영과 김윤동 선수의 활약이 팬들에겐 위안이었습니다. 가까스로 꼴찌를 면하면서 공동 6위를 기록한 기아는 역시 공동 6위인 삼성과 키움을 이번 주에 잇따라 상대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연패 탈출 기아 타이거.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슈퍼콘서트 출연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방탄소년단과 모모랜드 등에 이어 현재 일본 투어 중인 트와이스, 광주 출신의 홍진영, 그룹 더 보이스 등이 추가되면서 모두 10개 팀의 출연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8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슈퍼콘서트에는 국내 2만 명, 외국인 1만 명이 관람할 예정이며 2차 무료 티켓은 오는 11일 오후 5시 인터넷 쇼핑 사이트 11번가에서 배부됩니다. 조직위는 이외에도 오는 2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유니폼 패션쇼와 대회 메달 공개 행사를 열어 전국적인 붐 조성에 나섭니다. 광주시가 10억 원가량을 투입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 차량은 총 중량이 2.5톤 이상이면서 2000년 이후에 출시된 5등급 경유 자동차이고 5800cc 이상의 대형 차량의 경우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매연 저감 장치는 차종에 따라 최소 381만 원에서 최대 747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형 차량의 경우 1,686만 원이 지원됩니다. 2019년 봄 여행 주간 광주 전남에서도 이색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자연음식 연구가와 함께 꽃밥 도시락과 꽃차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목포시 연인의 슈퍼 일원에서는 근대 관광 자원을 연계한 목포 레트로 여행이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은 5월 11일까지 여행 주간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꽃과 새를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꽃, 우리 새인데요. 27년여 기간 동안 언론사 사진기자로 활동한 오영상 씨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QR코드를 활용해 생생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다는 불교적 가르침을 표현하기 위해 빈 공간들을 촬영한 사진 전시가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작가 라규채 씨는 진공묘유를 주제로 보이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사진작품에 담아내려 했다고 하는데요. 여백 많은 흑백 사진들을 보며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남도 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하는 남도미술 뿌리전이 오늘부터 6월 8일까지 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허백년의 응시도, 허건, 목포, 다도, 이루 등 전통미술의 맥을 잇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요. 김한기, 산월, 아침이슬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